거대한 덩어리들이 전 세계 창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억 온스에 달하는 물리적인 은이 배달을 위해 대기 중이며 이러한 일은 매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차트상의 숫자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단순히 가격 차트와 티커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종이로 된 약속과 실제 금속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거물급 투자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실제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차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선물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상징하는 실물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깊고 유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배관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천만 온스에 달하는 은이 실물 인도를 위해 요청되었습니다. 그 직후 또 다른 거대한 물량이 다음 달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들을 합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억 온스에 달하는 은이 요청된 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며 단순한 투기나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서운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종이 노출 대신 거래 상대방의 위험이 없는 실물 금속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정도 규모로 은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까? 비축량을 늘리려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유리한 가격보다 공급의 안정성이 더 절실한 산업계 구매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마침내 실물 공급의 압박을 깨닫고 군중보다 앞서 나가기로 결정한 펀드 그룹입니까? 아니면 이 세 부류가 모두 합쳐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헤드라인 뉴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계약을 재판매하고 재대출하며 재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가 반복해서 재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래량을 만들고 유동성을 창출하며 수수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자가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편안한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거래자들은 포지션을 닫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실제 은을 원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종이는 제조하기 쉽지만 실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 인도 행태가 가격 캔들보다 더 강력한 신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한동안 관리될 수 있고 이야기는 조작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드러내지 않고는 공급원 미궁에서 금속을 제거하는 행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장 소음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집중되지 않아야 할 달에도 엄청난 물량이 실물 인도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이런 수요가 나타난다면 주요 인도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잠겨있는 문 아래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선물 계약은 표준화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미래의 날짜에 대한 가격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실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격 변동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거래하기를 원하며 위험을 회피하거나 포지션을 뒤집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대다수가 실물 결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거대한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거래량을 거대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계약이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구매자가 거래를 종료하는 대신 실물 인도를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물 인도를 신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의 가격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 그 자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은괴를 원한다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충분한 구매자가 그렇게 할 때 시장의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시장은 더 많은 계약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지만 더 많은 정제 금속을 빨리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물은의 고갈이야말로 진정한 압력의 실체입니다. 누군가는 왜 굳이 거래소를 통해 실물 인도를 받으려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매자가 과정의 투명성을 원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특정 공급망을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구조의 약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강제로 가격 발견 과정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종이와 실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약점을 드러내고 싶다면 바로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재고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더미가 아닙니다. 여러 범주로 나뉩니다. 금고에는 인도가 가능한 은괴가 있고 보관은 되어 있지만 약정되지 않은 은괴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실물 인도 수요가 급증할 때 실제로 인도 약정과 연결된 은의 풀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공급원은 헤드라인에 표시된 전체 재고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줄어들면 인센티브가 바뀌고 프리미엄이 변하며 대여 금리와 스프레드가 변합니다. 결국 가격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차트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차트는 창고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의 뒤늦은 반영일 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규모 산업체 구매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은이 필요한 제품을 만듭니다. 판매팀의 예약은 가득 찼고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며 고객과의 계약에는 인도 마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매 코인 시장이 아니라 도매 공급망에서 말입니다. 조달팀은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공급업체는 조건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중단하고 고객을 잃으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금 사고는 잘 되길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고를 확보하고 초과 주문을 하며 원료를 선점할 것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입니다. 틀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프리미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고방식에 정부를 대입해 보십시오. 정부는 개인 투자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약성과 투입물, 그리고 전략산업과 국방 대비 태세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 점점 더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면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수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축하고 국내 사용을 우선시하며 협정을 체결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펀드들도 가세합니다. 펀드들은 추세를 보고 거시적인 논리를 살피며 통화가치 하락과 적자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부채가 아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삽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순한 가격 노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사슬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며 그래서 실물 인도가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펀드가 모두 같은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 밧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의 논쟁이 실제 상황이 되는 지점입니다. 종이시장은 실물 수요가 미미할 때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권리 주장은 늘어나는데 실물이 일정하거나 줄어든다면 그 비율은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비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배급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보통 충분한 물량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량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천만 온스에 달하는 인도 요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헤드라인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행동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서구 시장을 완전히 건너뛰고 상류 부문으로 가서 정제되지 않은 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생산자와 직접 협상하며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구매자들이 미래의 가용성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가격 최적화를 멈추고 확실성 최적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희소성의 신호입니다. 공급망이 전장이 되면 돈은 더 이상 돈처럼 행동하지 않고 무기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실물 자산의 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문명의 이동과도 같습니다. 창고의 문이 닫히고 열쇠가 채워지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그 방 안의 물건을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돈이 무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날카로운 현실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판매자가 있고 요청된 모든 온스에는 어딘가에 귀속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들이 대부분의 계약이 다음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구매자가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판매자들은 극도로 타이트한 환경에서 금속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트레스가 집중됩니다. 금융계의 은밀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 기관들의 포지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위험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는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에서 중립으로 혹은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마트머니는 대중이 고통을 통해 배우기 전에 정보와 분석을 통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때때로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매일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실물의 흐름과 틀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동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실물 시장의 타이트함이 인도 행태와 프리미엄 그리고 조달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규제가 등장합니다. 수출 제한이나 전략, 물자, 목록, 등재, 그리고 국내 우선주의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 이후에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저항선을 뚫고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대중이 뒤늦게 뛰어드는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는 현재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격 재조정 주기에서 늦었다는 것은 첫 번째 움직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후에 대중이 몰려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종이 중심의 체제에서 실물 스트레스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면 새로운 정상 가격은 과거의 범위를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은이 왜 이토록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은이 돈과 산업의 교차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은 주로 화폐적 성격이 강하고 구리는 주로 산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은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 사재기할 수 있을 만큼 화폐적이며 소비될 수 있을 만큼 산업적입니다. 모든 것을 전기화하려는 세상에서 태양광과 전자제품,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국방 기술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은에 의존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좁아지면 압력은 사방으로 퍼지고 그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주류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실물 인도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 이면의 함의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실물 인도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이 변할 것이고 그 행동의 변화는 종이 시스템이 영원히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은이 여러 국가에서 전략적 자산의 범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금속이 비판적인 투입물로 취급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공급망의 이야기이자 국가 안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거래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비축가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비축하고 수출을 제한하며 국내 수요를 우선시합니다. 부족함을 방송하는 것은 패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여기에 정제 권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특정 국가나 블록이 전 세계 정제시설의 큰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광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출하하고 무엇을 지연시키며 무엇을 보관할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 규칙이 강화되는 동시에 실물 인도 수요가 급증한다면 여러 방향에서 쥐어짜는 압박이 형성됩니다. 한쪽에는 종이 계약으로 구축된 시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종이로 운영될 수 없는 현실 세계의 수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공장은 종이 은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국방 계약 업체는 종이 은으로 배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 원자가 필요합니다. 산업적 수요가 최후의 구매자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가격 발견은 더 이상 정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기다리겠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체 생산이 그 원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유행처럼 번지는 순간 끝없이 계약을 재활용하고 이월할 수 있는 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순간 모든 금융 설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명세서를 수용하고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참가자가 실물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시스템은 자신이 판매한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인도가 가진 취약점이자 위협입니다. 저는 모든 계약이 허위라거나 모든 거래소가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중요합니다. 종이 시스템은 실물 상환 수요가 낮게 유지될 때만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 수요는 낮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승하고 있으며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고 자금력이 풍부하고 정보가 빠른 주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늦게 도착하고 부스러기를 얻으며 공급이 이미 선점된 후에야 헤드라인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류 매체에서 실물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깔끔한 알림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쉬운 기회는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수천만 온스의 은을 요구하는 주체들은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한 산업 거물들이거나 분기 단위가 아닌 수십 년 단위를 생각하는 정부들,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수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펀드들입니다. 그들은 광산과의 직접 거래나 정광 매입 등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구매자처럼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공통된 주제는 공급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적인 모습은 나중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격과 종이에 대한 신뢰 중 무엇이 먼저 무너지겠습니까? 가격은 한동안 관리될 수 있지만 실물이 타이트해지면 신뢰를 제조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유통되는 은이 한 온스씩 빠져나갈 때마다 다음 온스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매달 반복되는 무거운 실물 인도는 스프링을 더욱 강하게 압축합니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은은 공급 부족 환경에서 독특하게 위험한 금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1차 은 광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리와 납, 그리고 아연과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즉, 은 가격이 치솟더라도 은 생산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 생산을 늘리기로 하는 결정은 다른 금속들의 경제성과 프로젝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여러 방면에서 상승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공급의 경직성은 폭력적인 가격 재조정을 위한 레시피가 됩니다. 은의 소비 특성 또한 중요합니다. 금은 비축되고 보관되며 큰 덩어리나 동전 또는 장신구 형태로 저장되어 재활용이 쉽습니다. 하지만 은은 소비됩니다. 은은 수백만 개의 제품에 아주 적은 양으로 사용됩니다. 너무 적은 양이 사용되기 때문에 종종 재활용되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쓰레기 매립지로 흘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은은 채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희귀해집니다. 일단 사용되면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해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재고를 고갈시키고 완충력을 약화시키며 복원력을 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충격이 거대한 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대중이 파티의 마지막으로 도착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겠습니까? 거의 항상 마지막 물결에 합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구매자들은 조용히 축적하고 산업 구매자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며 펀드들은 성과를 쫓아 달려옵니다. 그리고 대중은 차트를 보고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다른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확인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루해 보일 때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과 비교했을 때 은이 얼마나 왜곡된 가격을 가질 수 있는지는 비율 이야기를 통해 쉽게 설명됩니다. 은은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채굴됩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때때로 은은 금 한 온스로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은을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시장은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할 때는 목표치를 초과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압축된다면 은은 어떤 신비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금에 비해 덜 저평가된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물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움직임은 매우 날카로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통화 측면입니다. 금속이 재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속이 변해서가 아니라 측정하는 막대기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를 다른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와 비교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화들을 서로 비교할 때 실제 진실이 가려지는 이유입니다. 더 정직한 비교는 통화를 하드 자산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과 비교하고 은과 비교하며 인쇄할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통화의 구매력이 공식적인 설명보다 훨씬 빠르게 부식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들 말하지만 금으로 다시 측정해보면 반대의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달러로 가격이 2배가 된 집이 금온수로는 더 저렴해졌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달러가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교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교한 구매자들이 통화 구매력이 계속 부식될 것이라고 믿고 동시에 실물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앞서 나가고 축적하며 거래 상대방 위험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대중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종이 시장의 붕괴와 실물 자산으로의 이동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거래는 때때로 우리에게 더 차갑고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 가격이 온스당 9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은을 들고 동네 코인샵이나 금은방에 갔을 때 실제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미국 전역의 9개 코인샵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질적인 매입 가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장 일반적인 1온스 은, 라운드와 법정화폐의 성격을 가진 1온스 실버 이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곳의 가게 중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곳과 가장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곳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나쁜 조건을 제시한 7번째 가게의 경우는 가격이 온스당 90달러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매입가로 7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보다 온스당 20달러나 낮은 금액이며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버 이글에 대해서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70달러를 불렀습니다. 이 한 곳의 극단적인 수치가 전체 평균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 가게를 제외하더라도 은 라운드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8달러 75센트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실버 이글은 평균 5달러 12센트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샵들이 시장 가격보다 5달러에서 7달러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대형 기관들이 실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과는 반대로 소매점들은 왜 이토록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최근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반 전인 지난해 10월 27일경은 가격은 온스당 46달러 76센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소매점 주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대규모 가격 조정이나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신들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개자로서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만큼의 마진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체제 변화의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시장이 종이 중심에서 실물 스트레스 체제로 이동할 때 소매 시장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른바 재평가 주기의 4단계 로드맵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은밀한 실물 공급의 타이트함입니다. 인도 요청이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들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국가들이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며 자국 내 수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격의 폭발적 반응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 현실을 가릴 수 없게 된 종이 시장이 항복하며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대중의 광기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에 진입하고 미디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90라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체제 자체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 가격은 향후 전개될 거대한 움직임의 초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종이 자산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실물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과거의 가격 기준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차트의 일일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구조적인 신호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물의 흐름과 국가들의 정책, 그리고 대형 산업체들의 조달 행동을 주시하십시오. 이것들이야말로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지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은은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화폐와 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 놓인 전략적 자산입니다. 전기화와 첨단 기술, 그리고 국방산업의 팽창은 은에 대한 수요를 멈추지 않게 할 것이며 한정된 지질학적 공급과 정제시설의 병목 현상은 압력을 계속해서 높일 것입니다. 이 압력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세상은 은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수천만 온스의 실물, 인도 요청과 소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왜곡, 그리고 국가들의 조용한 비축 행위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기회가 되겠지만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는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패닉은 신호를 무시한 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물 은은 누군가의 금고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입가가 시장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은 사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정보가 모일 때 우리는 더 정확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추적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